안녕하십니까. K나우 7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이 전국적으로 10% 증가했고 이는 12월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7월 15일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최소 7,109명이 코로나 환자가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병원 지표도 최근 몇 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응급실 방문은 평균 0.73% 증가했습니다. 양성률은 6.3%로 전주와 비교해 0.5%포인트 늘었고 응급실 방문율도 7% 증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 적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유로 사람들이 올여름 폭염으로 실내 공간에 주로 머물면서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는 확진자 비율은 최저치이고 확진자 치사율도 예전보다는 덜 위협적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예측할 수 있는 폐수 검사 결과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중서부 지역에선 지난 몇 주 동안 4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오스트로스키 박사는 실내처럼 에어컨이 있는 곳에 밀집하면서 감염 확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여름 휴가철 급증을 꼽았습니다. 언론은 7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은 건 다행이지만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 의무가 사라져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감염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을 급습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워싱턴 DC에도 급습했습니다. 일요일 약 20분간 내린 기습적 돌풍과 뇌우로 워싱턴 DC와 인근 버지니아, 메릴랜드 북부 일대에 광범위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22만 5천여 가구가 무더위 속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진은 메릴랜드 베데스다 지역 주택가에서 가로수가 쓰러져 주차된 차를 덮친 모습입니다. 버지니아주 맥클린의 뷰캐넌 스트리트, DC 노스 웨스트 주택가 등 광범위하게 낙목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30분간 돌발성 뇌우로 대규모 정전으로 버지니아 북부 6만여 가구는 밤까지 암흑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66번 도로 일부 구간에도 쓰러진 나무들로 인해 길이 막혔고 국립성당, 해군 천문대 주변에도 낙목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돌풍과 뇌우로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선 나무가 집으로 쓰러져 한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넘어진 가로수에 길가 승용차가 박살난 장면, 집 현관을 부러진 나무가 가로막은 사진 등이 공유됐습니다. DC 인근 버지니아 알링턴에선 긴급 사이렌을 울리는 소방차와 쓰러진 가로수 등을 실은 트럭들이 수시로 지나갔고 거리의 상점들과 식당은 임시 휴업 공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상청은 워싱턴 DC를 강타한 돌풍이 시속 80마일을 넘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절반이 넘는 1억 7,500만 명 이상에 대해 폭염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버지니아 전역의 퇴거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선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올해 1분기 퇴거 신청 건수가 코로나 대유행 전인 2020년 1분기보다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임차인 69명 중 약 1명이 퇴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링턴 카운티에서 퇴거 신청이 훨씬 더 급증해 팬데믹 이전보다 13%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도 퇴거 신고가 2% 증가해 35가구당 한 건꼴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는 연방 차원은 물론 각 주정부 차원에서 렌트비를 연체해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시행됐습니다. 또한 연방 차원에선 두 차례에 걸쳐 약 500억 달러를 각 지역에 배분해 렌트비로 보조해 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에빅션 모라토리엄도 중단됐고 렌트비와 물가가 급등해 강제 퇴거 사태가 늘어날 것에 대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 수영대회를 휩쓸며 화제를 모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아 토머스인데요. 그라고 해야 할지 그녀라고 해야 할지 모를 이 트랜스젠더 선수로 여성 수영 선수들이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그와 함께 펜실베니아대에서 훈련했던 여자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여성 수영팀 출신이면서 독립여성 포럼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폴라 스캔러는 하원 법사위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이 성폭력 생존자라고 증언했습니다. 스캔러는 청문회에서 대학 수영팀에서 겪은 피해를 말하며
동료들은 남성 생식기가 있는 트랜스젠더 앞에서 일주일에 수십 번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는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호르몬 치료 등을 받으며 여성 동료들과 같은 라커룸을 사용해왔습니다. 스캐너는 다른 선수들과 운동부의 우려를 표명하려 했지만 타협할 수 없단 말을 들었다며 여성 선수들을 피해자가 아닌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측은 여선수들에게 남자 앞에서 옷 벗는 것을 편안하게 여기도록 재교육하기 위한 심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런 생물학적 남성의 라커룸 사용으로 성적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펜타닐을 넘어 동물 안정제 자일라진 확산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일라진 유통이 비교적 쉬워 전국에서 동물 안정제 자일라진을 기존 마약에 혼합해 사용하는 좀비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일라진이 급속도로 퍼져버린 가장 큰 이유가 단속으로 순도 높은 펜타닐을 구하기 힘들어진 것에 반해 자일라진은 처방전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일라진을 혼합한 불법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급증하며 혼합물에 대한 경고가 발표됐습니다. 혼합 약물 복용으로 치료를 더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심지어 괴사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펜타닐의 과다 복용 시 날록선으로 치료하는데 자일라진과 같은 마약 혼합 복용으로 날록선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마약 단속국 DEA는 2022년 압수된 분말 펜타닐의 23%와 펜타닐 알약 7%에 자일라진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테스트한 모든 약물의 약 15%에 자일라진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펜타닐 복용자들 중 대부분은 약물에 자일라진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혼합 복용으로 심박수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약물 과다 복용 사례 급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K나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